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영상은 저희 신편입생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준비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시험 응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중간고사를 볼 때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필수적으로 시험 기간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희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과목당 2일의 시험 시간, 시험 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6과목이 있죠? 6과목을 들으신다라고 하면 한 과목에 이틀씩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째 날 시험 시작은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23시 59분에 종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한 과목당 이틀의 시간이 부여된다라고 하니까 시험을 보시다가 잠깐 멈추고 시험을 내일 봐야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한 과목당 시험 기간은 이틀간 주어지지만 시험을 한번 응시하면 여러분들 50분의 시간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틀의 기간 중에 내가 조금 여유롭게 시험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간에 시험에 응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저는 만약에 커트 과목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과목의 시험 일정은 월요일과 화요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시험을 월요일 날 새벽 2시에 시험을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저는 그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죠. 월요일 시작부터 화요일 마지막 그 시간 안에는 언제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3, 4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시험 시간은 모든 과목 50분의 시간이 부여가 되고요. 한번 응시를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여유로울 때 응시를 하시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재시험 불가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처음 시험이라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이 답안을 많이 작성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시험을 또 볼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해당하는 시험은 한 번만 응시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시험 응시는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 수강하고 계실 때 뭐 태블릿이나 모바일 그리고 PC를 통해서 강의 수강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시험은 여러분들 모바일이나 태블릿은 응시가 불가합니다. 자, 컴퓨터 PC로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학과 밴드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시험 일정이에요. 보시면은 자, 지금 과목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색상이 각각 다르죠. 이 다른 게 자, 2일씩 부여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전에 선배님들을 보면은 시험을 이 날짜를 깜빡하고 기간을 지나쳐서 응시를 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직 그 캘린더에 시험 일정과 기간이 체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서 빨리 캘린더를 들고 시험 기간, 일정부터 체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험 기간. 그럼 교수님, 시험 일정 기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두 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과목별로 강의를 들으시는 그 강의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많이 보던 이 페이지죠? 지금 로그인해서 제가 해당하는 그 과목에 이렇게 로그인을 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강의실의 좌측 이 중간 부분에 보면은 교수님들께서 이 수업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하는 공지사항 그 란이 있을 거예요. 자,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 그 해당 과목이 시험을 언제 보는지,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교수님들께서 상세하게 기재를 해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지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서 시험 일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간고사 시행 안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시행 시간표 첨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전체 모든 학과의 전공과 교양 과목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꼭 해당 과목의 강의실의 공지사항이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전공이나 교양 과목 그리고 타 학과의 과목을 수강한다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시험 일정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6과목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6과목에 대한 시험 일정은 확인은 했어요. 자, 그러면 교수님, 저희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뭘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모의 테스트를 한번 실시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모의 테스트라는 것은 저희가 강의실 홈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요, 가장 하단에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시험을 클릭하면 이렇게 사전 테스트하기라는 버튼이 나오고요.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처럼, 실제 보는 시험처럼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교수님, 왜 이 모의 테스트를 꼭 해봐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주 간혹 모의 테스트를 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했다가 저희가 시험을 보는 것과 현재 여러분들이 댁에서 보시는 인터넷망의 연결이 제대로 접속이 되지 않는다던가 호환이 되지 않는다던가 하는 그런 사례가 아주 간혹 있었어요. 근데 모의 테스트를 미리 저희가 실시를 하면 본인의 PC가 어떤 게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조금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PC에 인터넷을 연결할 때 테더링이나 핫스팟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유선 인터넷망에서 시험을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응시하다가 이런 부분의 연결이 인터넷 연결이 끊겨서 중간에 시험을 응시를 전체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안정된 그 유선의 인터넷망에서 응시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보여지는 화면이에요. 모의 테스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어떤 사항들이 있고 여러분들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보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도 이 똑같은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 시작 클릭을 누르면요. 이렇게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이렇게 문제가 보여집니다. 자,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죠. OX, 단답, 객관식, 서술형의 문제로 보통 출제가 되는데요. OX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배점이 보여집니다.
배점이 보여지고 이 답이 O인지 X인지 확인할 수 있게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옆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작성한 답안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만약에 저희가 이게 자 1번 O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숫자 옆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체크를 하면 내가 체크가 잘 되었는지는 어디서 확인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답안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은 이렇게 옐로우 색깔로 되어 있는 칸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내가 이 부분의 문제를 풀고 있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술형 부분입니다. 자, 서술형 부분은요, 이렇게 칸이요,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가 교수님께서 서술형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해당하는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작성을 하시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빈 칸에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단답형입니다.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이 칸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커서를 이동하면서 여러분들 해당하는 칸에 이렇게 정답을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문제를 풀고 나면은 하단에 이전과 다음이 있습니다. 자, 이전으로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지금 이게 7번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6번 문제로 갈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다음을 누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다음 문제인 8번 문제로 여러분들 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 부분은 계속 그곳에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문제를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쭉쭉쭉 넘어가고 마지막까지 다 풀고 나서 이제 나 이제 아까 조금 내가 헷갈렸던 부분을 다시 해야지 라고 하면 이전을 계속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아까 7번을 빼놓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문제를 다 풀었고요. 자, 그러면 7번을 찾아가는 방법은 답안지에 있는 이 숫자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풀지 않은 문제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 버튼을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풀지 않은 문제의 번호를 클릭해서 한 번에 이동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답안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각각 번호를 눌러서 해당하는 이 문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 풀고 나면 가장 하단에 답안 제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 제출을 하면 답안이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험 응시가 완료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을 보다 다른 거,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다가 혹시 그거의 정답이 뭐였지? 라고 해서 시험 보던 창을 내리고 다른 인터넷 창을 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시험 화면을 벗어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라는 문구가 딱 떠요. 이럴 때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를 들면 부정행위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시험 화면을 벗어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라는 경고 문구이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시험 응시하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에는 기타 다른 화면들은 다 종료를 하시고 난 뒤에 시험을 보는 화면만 켜놓고 시험에 보시길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옆에는요, 동일 IP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동일 IP 신청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가 있겠죠. 자, 이 주소를 말하는데 시험 응시자가 동일 IP를 사용할 경우 여러분들이 동일 IP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엄마와 딸이 같은 저희 건양사이버대학교에 다녀요. 그리고 같은 PC를 이용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님과 딸은 같은 IP를 가지고 시험을 응시하는 거거든요. 자, 이럴 경우엔 부정행위로 간주가 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저희는 이런 사유 때문에 동일 IP를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학교 측에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의 학사 공지사항에 보시면 동일 IP 신청하는 신청서와 또 그리고 어디로 제출해야 되는지 매우 자세히 잘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설명인데요. 자, 이렇게 중요한 앞서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험을 볼 때 우리 어떤 거 준비해야 된다? 시험을 보는 일정을 빠짐없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일정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는 나의 강의실 공지사항에 모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 시험을 볼 때 문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지 그리고 혹은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의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들 사전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이 강의 자료, 즉 강의 교환에서 여러분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본을 구매하신 분들은 제본을 준비해 주시고요. 따로 제본을 구매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PDF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강의 교환을 준비해 주셔야지만 시험 응시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응시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시험을 응시하던 중에요. 오류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멈췄거나 아니면 화면이 응시를 하다가 꺼져버렸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문제 화면을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사진을 한 장 촬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대표 번호 1899-3330으로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평일과 주간 야간은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토요일은 주간과 야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권고드리는 사항은 이 시간을 벗어나서 너무 새벽에 응시를 하게 되시면 응시를 하던 중 문제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상담 시간 범위 안에서 시험 응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안내사항인데요. 저는 이번에 중간고사에 결혼식이 있던지 아니면 해외 출장을 가서 혹은 몸이 아파서 중간고사를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을 잘 체크하긴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 일정을 지나쳐 버렸어요. 자, 그럴 땐 어떡하죠, 교수님? 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미응시자 분들이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때,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는요. 추가 시험 기간에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점수의 20%는 감점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근데요, 모두 다 감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공결이나 병결에 명확한 서류를 낼 수 있을 경우, 자, 예를 들면 내가 오지로 해외 출장을 갔다, 뭐 입원을 했다, 직계가족이 상을 당했다, 결혼을 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추가 시험 신청원과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해당 기간의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고요. 따로 여러분들 간점 없이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 시험을 앞두고 전달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시험을 응시하시기에 50분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정과 그리고 강의 자료, 그리고 만약에 문제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항만 잘 체크하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시험을 여러분들 응시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다 시험 잘 보시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